자, 보자. 오늘 연습 문제 유제 지문부터 받을게. 지문부터. 자, 첫 번째 유제 1-9번. 자, 1-9번 문제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가우스 기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자, 보자. 잠깐만, 딴 얘기 할게. 가우스 기호가 나오잖아, 그치?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자. 뭐 어떤 의미의, 뭐, 잠깐 딴 얘기 하는 거야? 여기 x랑 상관이 없어.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거에 가우스 기호를 취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가우스 기호 취하면 요거 어떤 의미의 정수가 하나 나오겠지. n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 n이 되려면 x값의 범위가 몇 값 몇이야 있어야 되는 거냐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 기호 취해주면 n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 좋아. 그럼 x는 어떤 정수에서 n 플러스 1인 거니까 어떤 정수를 뺀다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네. 그치? 정수를 제외한 어떤 특정 소수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어떤 x라고 하는 건 어떤 정수와 소수로 나눌 수 있다 하자. 얘는 정수고, 그 다음에 요 알파라고 하는 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로 놔둔다면 그래야 이제 가우스 기호 x 취해주면 n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같은 표현이 되겠네, 그치? 이제 n이랑 가우스 기호랑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 거냐면 가우스 기호 x를 n자리에 표현할 거니까 x 대신에 가우스 기호 x 플러스 알파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 양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제일 중요한 건 요거네. 그치? 요것만 우리 정확하게 가우스 기호 나오면 알고 있읍시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게 요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다시 가우스 기호 x분의 1이 있어. 근데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분의 1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정수와 소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치? 그럼 가우스 기호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x분의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다. 단,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치? 알파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그치? 이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문제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미트 x가 0에 가깝게 갔을 때 x의 에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거 소거 되겠네? 그치?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마이너스 알파다. 어차피 상수잖아. 그치? 우리 이 수렴하는 상태의 성질에 의해서 역속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만 남는다 쓸 수 있겠지. 이게 얼마 되는 거야? 0 되겠지. 그치? 나오는 값이 그래서 얼마다? 0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이 질문을 얘를 했는데 뭐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 비슷한 문제가 몇 번이냐면 잠깐만 연습 문제 넘어가면 연습 문제 1-9번이 있어. 그치? 연습 문제 1-9번에 1번은 숙제를 했겠지? 혹시 1번 질문인가? 민소리 1-9번에 1번 질문이야, 연습 문제? 아니야? 2번하고 3번 쌤 숙제 아닌데 2번하고 쌤 지금 한번 풀어볼게. 잠깐만. 그치?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칠판은 지워도 되나? 좋아. 비슷한 유형으로 몇 개 더 풀어보자. 연습 문제 1-9번.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x-1분의 가우스 기호 x 플러스 3 얘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것도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써줄 수 있겠지, 그치? 똑같은 방법으로 써줄 수 있을 거니까 가우스 기호 x 플러스 3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돼?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로 대체가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x-1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거 개수비 바로 써도 되겠지? 그래서 얼마?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아니면 x 플러스 3에 이제 가우스 기호를 취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가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생각해볼까?
가우스 기호 n 플러스 3 때려주면 여기 어쨌든 정수잖아. 그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소수 버림 기호지. 소수 버림 기호. x 플러스 3이 정수가 되는 순간 x 플러스 3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치? 소수가 버려질 거니까 얘 작거나 같겠지. 맞아 여기까지? 어쨌든 얘보단 크겠네. x 플러스 2가 있으면 얘보다는 뭐 정수였으면 이랬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1.7이었으면 뭐 1보다 뭐 이게 뭐 1.7이었으면 여기 있는 수가 뭐 예를 들어 2였다. 그럼 여기 2와 같겠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대충 1.7이었어 이렇게. 그럼 0.7만큼 빼줄 거잖아. 그치? 1 뺀 수보다는 더 크겠지 당연히. 소수를 뺐기 때문에.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 사실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왜 극한값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 써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 플러스 3이 얘와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명해. 어차피 아이고 미안해 문제를 잘못 썼네. n이 아니고 x지 그치?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x가 양수라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할 거고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할 거면 양변에 x-1 나눠도 1이 아니지 그치?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1보다 큰 모든 실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x 플러스 2라고 써주고 여기에 가우스 기호 x 플러스 3 쓰고 x-1 쓰고 이렇게 x 플러스 3 쓰고 x-1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도 되는 거냐면 여기에 x의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켜도 되는 거잖아.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키고 이래도 부등식 변화 없는 거지. 여기까지 돼? 물론 얘 취하면 등호가 생길 수는 있지. 그때 얘기했지 그치? 정의에 의해서 그치? 극한값에서 부등호에서 등호가 생길 수 있어. 그래 이 극한값 얼마야? 1이지. 이게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이것도 얼마야? 1이지. 그럼 샌드위치 정리 혹은 조인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편한 대로 풀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빠르고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 다음에 질문 몇 번이야? 10번? 1-유제 1-10번이지? 좋아. 유제 1-10번 보자. 유제 1-10번. 유제 1-10번.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보자. 조자표가 2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괜찮니?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을 조사하시라고 했어. 첫 번 둘 다 질문이야? 몇 번째 거? 1번만 하면 돼? 1번만 할게 그러면. 민수이 괜찮아? 1번만 해도 괜찮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의 fx. 극한값을 조사하시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극한값을 조사하자. 극한값을 조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f의 fx를 계산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의 fx를 계산하자. 이게 두 번째. 자, 봅시다. x가 0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졌을 때, 그치? 이때 함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fx 입장에서 볼 거야.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잖아. x, fx. 그럼 fx 입장에서 계속 2야. 2. 계속 2지. 계속 2야. 계속 2.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의 좌극한은 결국 얼마다? f2와 똑같은 거야. 정확하게 함수값 f2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f2는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얘는 0이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값이 그냥 0 되는 거야. 두 번째. 어이구, 쌤이 우극한 먼저 했어, 그치? 괜찮니, 여기까지? 0의 좌극한 안 하고 우극한 했으니까 얘를 우극한이라 씁시다, 그냥. 그리고 얘를 좌극한이라 쓸게. 괜찮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그치?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치? 시각을 달리하면 fx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야? 0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fx 입장에서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 좀 더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같은 표현이다 이거야. 같은 표현인 거니까 등호를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fx의 입장에서 봤더니 0보다 좀 더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f의 fx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같은 모양이니까 치환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ft가 되고, 그럼 t의 0에서의 우극한이잖아. 0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계속 2네, 그치? 이 친구는 얼마다?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2야.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그치, 없는 거지. 라고 써줄 수 있어.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몇 번이야? 연습 문제니? 유제 1-12번? 자, 보자. 직교좌표 위에 원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보자. 이렇게. 자, 직교좌표 위에 원이 있고,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있고, A점과 B점이 있다네. A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 여기에 A점이 존재하고, 여기다 쓸까? A는 마이너스 1,0인 거고, B는 1,0이야. 그래서 B는 1,0이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와 원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점 P를 지나는 원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P가 일사분면 위에서 점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P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서의 접선이 있대. 여기서의 접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괜찮니, 여기까지?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을 Q라고 잡자. 이 점을 Q라고 했을 때 점 P가 일사분면 위에서 P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점 P가 P점에 하나씩 가까워졌을 때 삼각형 POQ분의 삼각형 PAQ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네, 그치? 자, 이게 문제야, 그치? 이렇게 삼겨져 있는 그림이 문제야. P점이 한없이 B점으로 무한히 가깝게 갔을 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라고 쓰자.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는데 뭐만 변하는 거야? P만 변하지. P가 변함에 따라서 Q도 같이 따라올 거잖아. 그럼 P라고 하는 어떤 변수니까 얘를 T라고 잡읍시다. 여기 있는 점좌표를 우리 T라고 잡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인 거니까 단위원인 거잖아. 이 원의 방정식 이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제곱이라 쓰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T라면 첫 번째 P점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P는 몇 컴마 몇 점이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P점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써서 T점의 좌표를 확인할게. 그럼 T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미안해. Y제곱이라고 하는 건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될 거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P점은 몇 사분면에 있다 했냐면 1사분면에 있다 했거든. 그 음수가 아니잖아.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럼 T, 뭐라 쓸 수 있냐면 루트에 1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제 이 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점에서의 X절편을 의미하는 거야. X절편. 그러면 원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조금 이용하면 편하긴 한데, 그치? 혹시 뭐 이런 공식 기억나나? x1, x, y1, y는 1이다. 이렇게 반지름 길이니까 r제곱인 거니까, 그치? 이 공식을 이용을 한다면 결국 뭐냐면 t의 x 1-t제곱의 y는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방이 나오고, 이 q점의 x좌표가 뭐 있을 거잖아. 이 점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y좌표는 무조건 0일 거잖아. y자리 0 넣어야겠지. 이렇게. 그럼 x는 얼마 되는 거야? t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 점의 좌표는 무조건 몇이 되냐면 t분의 1,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를 다 표현했는데 POQ는 뭐냐면 POQ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넓이고, 그 다음에 PAQ라고 하는 건 뭐냐면 PAQ가 아니고 POQ, PAQ 여기구나. PAQ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삼각형 분의 요 삼각형의 어떤 넓이 B의 극한값을 표현하시오라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 길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 PQ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 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 높이 b 아닐까? 그치? 밑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 높이는 PO랑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건 얘와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내린 수선. 전과 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삼각형 넓이나 높이 b나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것의 그 어떤 비율의 극한값인데, 그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밑변은 뭐 얘 곱하기 2분의 1과 얘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남는 건 결국 높이만 남는 거야. 까지 괜찮지, 그치? 결국에는 어떤 극한값인 거냐면 높이의 극한값이다. 높이 b의 극한값. 하나의 높이를 h1이라 잡고 또 다른 높이를 h2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저기 있는 저 삼각형을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고 여기 있는 각도가 세타인데, 그치? 공유하고 있는 각도야. 그럼 닮은 비가 있겠네? 얘와 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는 t-1이지. 이 길이는 얼마야? t-1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면 t 대, 그치? 여기 여기서 때가 t-1이지? t-1 대 t-1 플러스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될 거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나 쓸까? 1이라 쓸겠지. 1 대 h2라고 쓸 수 있어. 맞나 여기까지? 자, 다시 설명할까? 이대로 해도 돼? 다시 설명할게. 여기 이제 지워도 될까? 그 반지름. 여기서 Q고 여기가 원점, 여기는 직선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길이인 거 괜찮니? 원의 반지름인 거니까 1. 그리고 여기 어딘가 A점이 있는데 이렇게 수선 내려서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여기를 뭐 K라고 잡자. 이 길이 K라 잡을게. 근데 이제 이 길이가 얼마야? T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A서부터 해서 Q까지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현재 1인데 T분의 1인 거니까 1 플러스 T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닮은 비는 T분의 1 대 1은, 그치? 1 플러스 T분의 1 대 K와 똑같다 쓸 수 있어. 그러면 T분의 K는 1 플러스 T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K가 뭐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곱하면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K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H2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 T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돼. 그러면 뭐 어차피 요 길이가 어떻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건데 어차피 극한값이잖아. 그치? P점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대? 문제에서 P점이 어디 가까워져? 점비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치? P라고 하는 점이 T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리미트 T라고 하는 점이 1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를 써도 돼. 그치? 뭐 굳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약분되긴 할 거지만 일단 한번 쓰기로 하자. 수식으로는. 그치? 우리 실제로 쓸 때는 뭐만 쓰면 되는 거야? 사실은 H1 대 H2만 쓰면 되겠지. 그 이 길이를 그냥 센 맘대로 D라고 잡을게. 그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D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D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약분될 거고 T에 1 넣는 게 아니잖아.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 어떤 것도 0분의 0, 넣어서는 안 될 숫자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약분될 거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T가 1로 갔을 때 H1분의 H2니까 얘분의 뭐가 되는 거야? H2가 되겠지. H1 얼마? 1이 되겠지. 얘는 얼마? 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민소리 이해됐지? 그럼 또 몇 번이지? 없어? 연습 문제. 13번. 연습 문제 13번? 연습 문제 11번부터? 자, 연습 문제 11번 보자. 연습 문제 11번. 이렇게.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자, y는 x 플러스 1. 이거를 이렇게 쓸까? 이거. 승민이 안녕. 승민이 잠깐만. 응. 지금 풀고 있어? y는 x 플러스 1의 2점, 마이너스 1,0. 이제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점이 있대. 요 점을 p점이라 잡자. 이러면 t, t 플러스 1을 쓸 수 있지, 그치? 점 p를 지나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썼네. 자, 요 점 p를 지나고 얘와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의 이름을 q라고 잡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잡았을 때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a p분의 a q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길이 표현하면 되겠네, 그치? a p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해서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AQ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Q점의 좌표만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써보자, 그치? AP를 확인하려면 선분 AP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루트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루트에 2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의 절대값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어차피 t 양의 무한대로 발생할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써도 누가 하겠네? 주어진 범위에서 이렇게까지, 그치? 자, 일단은 이 선분 AP 길이가 요렇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나중에 선분 AP 길이 대신 요거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두 번째 AQ 씁시다. AQ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 L1을 구해줘야 돼. 맞나 여기까지? 이 L1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겠지. 기울기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래서 직선 L1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t, t 플러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y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치?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직선에 뭘 찾으래? y 절편을 찾아야지, 그치? x좌표가 0이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잖아, 그치?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얼마야? 2t 플러스 1 되겠지? 이게 q점의 y좌표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까, 대충? q점의 y좌표 이렇게 생겼다 씁시다. 이게 2t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얼마냐면 2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됐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 선분 AQ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루트에 0-1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지. 루트에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어차피 이거 저 개수비잖아, 그치? 개수비인 거니까 사실은 요거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AP는 2 나올 거고,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집어넣으면 루트 4t 제곱 쭉쭉 집어넣으면 개수비는 그냥 2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뭐 굳이 수식을 쓴다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선분 AP는 얼마가 되는 거야? 2t 플러스 2지? 2t 플러스 2가 되고 루트에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다.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냥 2분의 2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도 괜찮아? 빈소리 괜찮지? 그 다음 또 질문 몇 번이지? 13분 하면 돼? 여기 지워도 될까? 연습 문제 1단 73번 보자. 일단 뭐 그림을 쌤이 4분원만 그릴게. 이렇게 생긴 4분원이 있고, 요 4분원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잡겠다. 임의의 한 점 P를 잡아서
이렇게, 그치? P를 잡아서 수선을 내려, 이렇게. 자, 내린 수선의 발의 이름을 P라고 할게. 요 점의 이름은 R이네, 그치? 여기는 P야. 그렇게 해서 수선을, 이게 뭐야? 꼭지점에서, 그 원의 중심에서, 여기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에서 선분을 그으면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쓰냐면, 여기 있는 각도 쌤인 맘대로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동그라미야. 근데 얘와 각도가 같도록 어딘가 이렇게 선을 마저 이렇게 긋겠대, 이런 식으로. 그을 건데 대충 요렇게 그어야 되나? 요렇게? 이렇게 긋자, 이렇게. 이렇게 긋자. 각도가 서로 같도록 그었대. 괜찮니, 여기까지? 이렇게 각도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자.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점 P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5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점 Q는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괜찮니, 여기까지? 점 P가 원점 5에 가까워질 때 점 Q가 어느 점에 가까워질지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각도, 힌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90도잖아, 그치? 여기가 90도. 여기는 그러면 90도인데, 여기는 각도를 센 마음대로 세타 하나 잡을게. 여기 있는 각도가 세타인데, 이건 세타의 여각이야. 그치? 두 개가 합쳐서 90도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 세타가 돼. 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겠지. 그 말 뜻은 뭐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세타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게 많고 90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 그치?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선을 내리는 어떤 상황은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는 상황 자체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점의 좌표 뭐 대충 H라 잡기로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얘가 원위에 있는 점이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원위에 있는 점이고, 반지름 길이를 A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좌표를 A라고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이 원의 방정식의 이름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 쓸 수 있단 말이야.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 P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쌤 맘대로 또 P점의 좌표를 T라고 잡을까, 이렇게? P점의 좌표는 T다. 무언가는 변수를 잡아야지, 그치? 그러면 요 R점의 좌표는 T, X자리 T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T제곱 되겠네, 그치? 그래서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길이가 현재 t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쓰면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될 거니까 여기가 2분의 a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5부터 해서 p까지 요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될 거니까 당연히 전체는 a가 돼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90도의 세타하고 90도의 세타야. 두 삼각형은 닮았지. 나머지 한 각도를 x라고 잡을게. 여기도 x고 여기도 x라 잡읍시다. 닮은 비가 보이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전부 다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t라고 쓸 수 있어. 맞나, 여기까지? 빗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의 밑변쯤 알고 있다 치자. 90도에서 x로 가는 거.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x가 어떻게 될지,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될지 구하는 거잖아. q가 어디에 가까워질지. 그럼 q점의 좌표 쌤 마음대로 뭐 대충 문자를 뭐 t라고 썼나? 뭐 대충 x라고 쓸까, 이렇게? x라고 씁시다. 자, OQ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빗변이고 a야. 그치? 90도부터 해서 x까지만. 90도부터 해서 x까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표현을 해줘도 돼. 여기까지 괜찮나? 혹은 2분의 a인 거 알고 있는 거니까 90도에서 동그라미까지 표현해도 돼. 90도부터 해서 동그라미까지는 하나를 미지수로 잡았을 때 표현이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이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요 길이는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삼각형의 닮은 비가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쌤이 뭐 다시 할 부분 있어? 이해 안 된 사람? 괜찮아? 그럼 닮은 비 쓰자. 자, 90도 대 동그라미야, 그치? 90도 대 동그라미. 그러면 90도에서 동그라미까지 길이가 2분의 a고, 그 다음에 또 90도부터 해서 동그라미까지 길이는 이거다. 자, 빗변 대 빗변이지. 작은 것의 빗변은 x고, 큰 것의 빗변은 원의 반지름 a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야, 그치? x라고 하는 게 2루트 a제곱 마이너스 t제곱분의 a의 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다시 정리하자. P점이 원점에 가까워질 때 Q점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P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P점의 X좌표인 T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Q점의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제 X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알고 있는 상수 A와 변수 T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쓰면 결국에는 어떤 뜻이 되는 거야?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2의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T제곱분의 A제곱이 되고 0 집어넣으면 그냥 2분의 1 나오겠지.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수빈이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지? 17번. 17번? 응, 17번 보자. 7번 지워도 되니? 응. 응.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7을 구하시오. 가. 첫 번째 g1은 0이고 두 번째 17번이지? 가 g1은 0이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n으로 갔을 때 gx분의 fx n은 n의 n-1이다. 단 n으로서 가능한 건 1 또는 2만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렇게. 그치? 이게 문제야. 이때 g7을 구하라고 한 거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g7을. 자, 보자. 일단 다항함수,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알려줬거든. 그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는 어떤 x 뭐 마이너스 뭐 인수분해 한다면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x를 n으로 갈 수 있는데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두 번 다 써보자. x를 1로 보낼 수 있지. x를 1로 보내면 이거는 gx분의 fx가 되고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미 g1이 0이야. 다항함수인데 g1이 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gx가 얼마라는 소리야? 일단 x-1은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뒤에는 뭐 얼마인지 몰라. 센 맘대로 해서 x-p라고 이렇게 쓰기로 할게. 그치?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네? 이 gx 대신 뭘 쓸 수 있는 거냐면 x-1을 쓸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은 2차 함수니까. 그러면 봐봐. 분모 0이지. 그럼 0분의 어떤 상수 형태는 발산하게 돼 있어. 양의 무한대로. 근데 수렴한 돼. 0으로. 그 말이 되려면 분모 0인자가 0인자를 소거할 수 있는 fx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뭐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fx도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쓸게.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1 쓰잖아. 그치? 또 다시 x자리 1을 넣으면 소거하고 1-p분의 어떤 특정 값이 0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뭘 쓸 수밖에 없어? x-를 쓸 수밖에 없지. 왜냐면 0 돼야 되는 거니까. gx가 만약에 x-를 인수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소거하고 x-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3차 함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fx는 완성할 수 있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2만 넣어보면 되겠네. 그래서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대로 넣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사실은 여기서 그냥 여기다 바로 2 넣어도 되겠지? 2 넣으면 얼마야? 1 곱하기 2-p분의 1의 제곱이 되고 2 넣으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온대? 2 곱하기 1인 거니까 2가 나온대. 2라고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뭐 1 넣어서 나온 결과지. 그치? 1 넣어서 나온 결과야. 이렇게 쓰면 2-p분의 1은 2가 될 거니까 4-2p는 1이 될 거니까 2p는 3이 될 거니까 p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네.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gx는 x-1에 x-2분의 3에다 쓸 수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7이었기 때문에 g7은 6 곱하기 6-2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12에서 3 뺐으면 2분의 9만 남겠네? 그치? 2, 3은 6, 3, 9, 27. 그래서
27이 나온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질문 다 된 거야? 지워도 되나? 이단 필까? 자, 보자. 함수의 연속. 지금 볼 건 뭐냐면 극한을 했는데 연속에 대해서 할 거야. 그치? 연속.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될 거 뭐냐면, 자, 가장 먼저 그냥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의. 구간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x값의 범위가 a와 b 사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구간을 지을 일이 되게 많거든. 연속을 하기 전에 일단 이거 용어부터 정리하고 하자. 얘를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쓸게. 구간 a, b라고 쓰자. 괜찮니? 여기까지?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자. 이렇게 쓰면 구간 이렇게 쓰기로 할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둘 다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이해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 얘는 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고 여기가 없잖아. 그치? 한 선이 없는 거야. 이렇게 라고 쓰자. 괜찮니?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하자.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없으면 우리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할게. 괜찮니? 그리고 둘 다 등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닫힌 구간이라고 읽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치? 잘 안 쓰는 용어지만 반은 열리고 반 열렸잖아. 그치? 그치? 뭐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할게.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우리 부등호 영역 표현하다 보면 이런 것만 있진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있는데 뭐 1과 3 사이에 있는데 x는 2가 아니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믹서가 났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야. 맞아, 여기까지? 이거 우리 앞으로 구간으로, 이 글씨 보이나?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1서부터 해서 2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는 2서부터 해서 3까지도 돼. 그때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기호 쓰자. 그래서 얘를 합집합으로 표현하기로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데, 이렇게 쓰기로 한다. 뭐 요거는 그냥 한번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좋아. 이 지워도 되겠지, 여기네? 자, 그럼 두 번째 연속을 정의를 한번 해보자. 자,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속. 이제 연속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난 가장 간단한 건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편한 거야. 그치? 시각적으로 보면 편한 거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 극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다시 뭐 또 다르게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쓸 거냐면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여기에 A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볼게.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연속의 일단 정의를 먼저 쓸게. 연속의 정의를 쓴다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의 x와 그리고 fa는 같으면 이걸 우리 연속이라고 할 거야. 다시 저번 시간에 배운 극한값이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 이거 연속이라고 정의합시다. 괜찮을까지? 이 말 안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세 가지가 숨어 있어.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지. 그치? 좌극한 안 쓰잖아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뭐야?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서 연속의 정의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냥 요 식 하나로 외우면 되겠네? 맞나 여기까지? 자, 얘 같은 거 보자. 얘 연속인가 아닌가?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어. 얘는 연속이 아닌 거야. 얘는 연속이 아니다. 얘는 어때?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닌 거잖아. 맞지?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어떠냐면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그 값이 같지가 않아. 맞지? 그럼 얘도 연속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해. 그 세 가지 모두 다 확인해봐야 연속성 여부를 우리가 따져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연속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이런 그래프 이런 거 연속이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끊겨져 있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연속이잖아. 그치? 끊겨져 있지 않고 뭐 한 부 끓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러면 연속이다 라고 쓰면 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연속의 정의가 된다. 이거는 어디에서 정의할 거냐면 한 점에서 정의할 거야. 한 점에서 연속성 따져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따져주기로 하자.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이게 첫 번째 연속의 정의인데 이거는 점에서 정의가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간에서 연속을 정의해볼게. 어떤 특정 구간에서 연속인 걸 따져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 A서부터 해서 B까지 닫힌 구간 A서부터 B까지 연속성 여부를 따져주자. 연속성을 정의하자.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정의하자. 여기까지 괜찮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구간에 해당 구간에 속하는 열린 구간 A, B에 열린 구간 써야 돼, 그치? 열린 구간 A, B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그치? 임의 X에 대하여 항상 요 식이 성립해야 돼, 그치? 점의 임의 X에 대하여 연속이어야 한다. 괜찮니 여기까지? 예. 그럼 어떤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잡아도 연속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경계는 어떻니? 정의가 A서부터 B까지만 정의가 돼 있잖아, 그치? 이거는 사실은 우극한과 좌극한은 따져주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 따져주려면 구간이 또 좀 더 생겨야 되고 점 하나 또 생기면 또 생기고 그러면 항상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정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어느 순간 끊어져야 될 순간이 온단 말이야. 어떤 특정 구간에서 정의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는 열린 구간에서 일단 정의한다 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점만 특이하게 이렇게 작은 구간이었으면 우극한만, 알겠지? 우극한과 함수값만. 그리고 얘는 좌극한과 함수값만. 여기서 이것만 다르면,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다르면 이건 불연속이 되는 거지, 연속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성 여부를 따져주시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안 볼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우극한만 좌극한만 따져줄 거니까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이하는 보이지 않겠다 이거지. 어떨 때? 특정 구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따져줄 때만. 괜찮아? 시수 전체 집합에서 당연히 연속은 아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미 연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A에서의 X가 A에서의 그리고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고, 그치? 그리고 X가 B로 갔을 때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이때는 한 방향만 보기로 하자. 이러면 구간을 딱 잘라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이게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뭐 여기 뭐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겠지? 좋아. 그래서 정의는 딱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질도 알아두자. 연속의 성질. 연속하는 어떤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두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면 리미트 이렇게 보자. 함수 fx가 연속이면 k 곱하기 fx도 연속이고, fx와 gx가 연속이라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야. 알겠지? fx가 연속이라면 두 함수를 곱해도 연속이고, 그리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줘도 항상 연속이다. 이렇게 씁시다. 뭐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x가 a로 갔을 때 fx,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연속이고, 그 다음에 얘도 연속이야. 일단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fx 더하기 gx를 우리 잠깐만 hx라고 치환할까? 그치? 그럼 hx의 연속성 여부는 x가 a로 갔을 때 이것과 이것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맞나 여기까지? 이것이 같기만 하면 된다. 여기 지워도 되겠지? 여기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 쓰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 대신에 fx 더하기 gx로 쓸 수 있어. 근데 fx에 정의가 돼 있지. 연속함수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수렴하고 수렴하자. 그럼 극각값은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겠네. 그치?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리미트 gx가 되는 거야. 근데 fx와 gx는 각각 연속이지?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f a 더하기 g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fa 더하기 ga가 뭐가 되겠어? 줄여서 ha가 되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가 뭐가 같은 거야? ha는 그냥 항상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 되겠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해. 맞아,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연속 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연속 함수라면, 그치? 이런 정리를 최소의 정리를 만족하게 돼 있어.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그냥 여기서부터는 뭐 정확한 증명은 고등관에서 다루기 너무 길어서 안 다루거든. 그냥 기하적으로, 그치? 함수만 이렇게 하고 해석만 하자, 해석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 특정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럼 이 구간에서 반드시 어떤 거에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냥 최대최소의 정리야. 괜찮니,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속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코롬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치자. 최대값은 얘겠지. 하지만 최소값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불연속이어도 최대치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소값 갖고 최대값 값일 거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이럴 때만 있다. 그냥 씁시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의는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특정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치? 특정 닫힌 구간에서 어떤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게 그냥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정리한다가 최대 최소의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외울 거냐면 사이값 정리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쓸게. 특정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치?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그때 FA와 FB가 같지가 않아. 함수값이 같지가 않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FA와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FB가 있는데, 그치? 우리가 어떤 적당한 C에 대해서 이렇게 적당한 K를 잡자. A와 B 사이에 적당한 K를 잡았을 때, 그치? 적당한 K를 잡았을 때 이 Y는 fx와의 교점이 있지, 그치? 맞아, 여기까지? 이 교점에 x 좌표가 K가 되는 어떤 임의의 시점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그 시점은 반드시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 여기까지도 이해돼? 좋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FA와 FB가 같지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FB와 FA가 같지 않으니까 FA와 FB 사이에 어떤 적당한 C를 잡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FA, K, FB. 요 사이에 있는, 그치?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요것인 C가, 그치?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까지 괜찮아? 어디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함수 외에 다른 함수도 다룰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A일 때 음수고, B일 때 양수야. 괜찮니? A일 때 음수고 B일 때 양수인데 연속함수래. 그럼 적어도 X축 한 번 이상은 지날 거 아니야?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야? X축과의 교점, 우리 fx와 X축과의 교점은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근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럼 근의 존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A 곱하기 FB가 0보다 작고 그 함수가 연속이라면 얘는 무조건 근은 한 개 이상 100%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항상 그런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연속인 건 어떻게 찾아? 어떤 함수 연속인 걸 찾으면 실수도 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영의 수로 나눠도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속성 여부를 판별해서 근의 존재성을 확인하자 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자, 그럼 거의 다 했네. 여기 뭐 이해됐어? 지워도 될까 여기까지? 이제 연속성 여부를 따져주는 게 중요한데, 연속성 여부를 따져줄 때는 우리 이렇게 보자. 모든 다항함수 있지.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야. 뭐 얘는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자명하지. 그리고 아까도 있잖아, 더하면 연속이라고. 그러면 C1의 X에 뭐 Cn의 X에 더하기 Cn-1 Xn-1 점점점 더해도 연속이네. 그치? 얘도 연속이다. 그리고 유리함수, 이거 연속이야. X가 0이 아닌 구간의 모든,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지. 0에서는 불연속이 되겠지만, 그치? X가 0이 아닐 때 이것이면 연속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 뭐 X-1 같은 게 있어.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연속인 거지. 0이 되든 상관없거든. 근데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2x제곱 플러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보자. 여기에 뭐 대충 이렇게 쓰고 플러스 3x제곱 좀 쓸까 이렇게 3x 좀 쓸까 이렇게 이 함수의 연속성 파악하시오라고 말했어. 자 보자. 항상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지. 연속함수끼리 더해도 연속이야. 그리고 얘는 판별식만 알지만 0보다 작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커. 0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분모가 0이 안 되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지. 연속함수끼리 나눠줘도 연속이야. 0이 아닌 구간에서. 근데 0이 안 되잖아. 연속함수. 근데 얘도 양수야. 양수끼리 더해서 양수지? 그치? 그러면은 거기 제곱권 씌워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연속이야. 연속함수끼리 더해서 연속, 상수함수 곱해도 연속. 그러므로 fx는 어떤 함수야? 우리가 연속함수임을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렇게 해서 연속함수임을 파악하자. 뭐 마이너스 예를 들어 5x쯤 있다 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x자리에 뭐 1쯤 넣어봤더니 음수가 나왔고 뭐 5쯤 넣어봤더니 양수가 나왔어. 그럼 또 1과 5 사이에서 뭐 1과 5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도 확인할 수 있지. 사이값 정의를 활용해서. 이 정도 우리가 함수를 그릴 수는 없어도 근 정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연속성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그러면
설명할 건 쌤이 다 했으니까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자. 이제 사실 연속하는 게 되게 연속하면 뭐 최대치수 사이값 정리 물어볼 수 있는데 연속하지 않는 게 함수가 있다면 연속하지 않는 그 특정 구간이 어딘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대표적으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하지 않는 건 이런 거, 그치? 뭐 혹은 뭐 이렇게 주겠지? 이런 거 줄 거고, 이런 거 줄 거고, 또 어떤 것도 줄 거냐면 이런 것도 줄 수, 이런 거 줄 수 있어. 가우스 기호 X, 그치? 뭐 가장 간단한 예인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게 더 간단하겠다.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가우스 기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우스 기호 x가 n이 돼서 나오려면 이거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과 x가 0 사이에 있으면 이때 뭐 구간이 이렇게 있고 이때 가우스 기호 x가 얼마 전 나올 거냐면 막 쓸 나오겠지? 그치? 0과 1 사이에 있으면 0이 돼서 나올 거고 앞에 거 따라올 거니까 그냥.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으면 1이 돼서 나올 거고 점점점 쓸 수 있겠지. 다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이때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어. 이렇게.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가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어디서 연속이야? 어디서 불연속이야? 모든 정수에 대해서 불연속이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도 써볼까? 이번에는 y는 가우스 기호 x가 아니고 이건 좀 이따 하고 ex쯤 써보자. 이렇게 뭐 이런 거 연속성 여부 따져주시오라고 하면 요거는 ex가 정수가 되는 구간 따져주셔야 되는 거잖아. e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e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e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의미겠지. 그러면 이때 x값을 보면 실제 x값을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때 얼마? 가우스 기호 취해주면 여기다 가우스 기호 취할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이때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가 되고 이때 또 가우스 기호 취하면 0 나오겠지. 0 나오고 1 나오는데 2분의 1서부터 해서 1까지 이때는 절반으로 쪼개주겠지. 그럼 모든 2분의 n에 대해서 항상 불연속이다. 3이었으면 3분의 n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가우스 기호 x의 외부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건 아무 의미 없지 않나? 나오는 함수값에 2배 준다는 소리잖아. 맞아 여기까지? 그치? y는 f의 2x 이제 정의역의 변화가 생기지만 y는 2의 f의 x를 생각을 해준다면 나오는 정의역은 상관없지. 나오는 치역에 곱하기 2만 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불연속에 되는 어떤 구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합시다. 까지 괜찮아? 좋아. 잠깐만 쉬었다 할까? 쉬었다가 이따 문제 마저 풀어보자. 연습 문제. 자, 이제부터 아까 한 거까지 첫 번째 구간을 정의했었지. 그 다음에 점에서의 연속, 두 번째 구간에서의 연속 했었어. 걔를 활용해서 연속함수가 어떻게 연속함수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연속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 연속함수의 정리에 대해서 했었는데 최대치수의 정리 하나, 사이값 정리 하나 했었었지. 그치? 이거 관련된 문제만 풀어보면 돼. 그치? 자,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주어진 함수의 연속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게. 예를 들어서 x가 1이었을 때 연속성 여부를 쌤이 한번 판단해 볼게. 그러니까 어떤 fx를 x-1분의 x제곱-1로 정의가 되었다 있다 치자. 그치?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얘의 연속성 여부를 따져줄 건데 연속의 정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이러면 되는 거야. 맞지? x가 1로 갔을 때 이렇다. 그럼 이거에서의 연속성 여부를 조사를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일단 여기까지는 주소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얘는 보나마나 1에서 정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분모 자리에 1 넣을 수가 없잖아. 그치? 얘는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x-1분의 x-1 x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려주면 x가 1이 아니면 그냥 x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x가 1이면 분모자 1을 못 넣으니까 이때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지.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 비교를 못하지. 얘는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에서 불연속이라고 써주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1일 때 연속성 여부를 조사할 건데 이번에는 fx가 루트의 x-1과 1-1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진짜. 그럼 뭐 극한값과 함수값 조사하려면 얘를 가지고 따져주면 될 거잖아. 그럼 1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지. 그치? 1에서의 극한값 존재하고 1에서의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될 건데 일단 함수값은 얼마냐면 여기에 1 넣는 거니까 0이지. 극한값은 얼마야? 1에서의 우극한은 루트의 1-x-1인 거니까 당연히 0 될 거고 1에서의 좌극한은 이번에 여기서 넣어야지. 그치? 1-x니까 얘도 0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고 그것이 함수값과 같으니까 연속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 그려줘도 되겠지? x가 1일 때는 루트의 x-1,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연속이 되겠지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x-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는 함수의 x가 1일 때의 연속성을 조사해 보시오라고 하는 거야. 조사 한번 실제로 해보면 돼.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데 얘는 좀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구간에 대한 게 x값이 범위가 뭐 1 언저리에서만 보면 될 거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을 때 한번 보자. 이때 가우스 기호 x는 얼마가 돼서 나오나? 0 나오지. 얘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해당하는 x- 가우스 기호 x는 x-0이 나올 거고 x-1이 되는 거야. 어떤 구간에서? 0과 1 사이에서는 x를 그려주고 1과 2 사이에서는 x-1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y는 x 그래프,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x-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니까 구간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1과 2 사이에 있으면 x-1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좌극한이 다른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좋아. 그 다음에 뭐 연속성 여부 판단하는 거는 그냥 그래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점에서 극한값 존재하면 극한값과 함수가 비교하면 될 거니까 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딱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나눠주는 순간 x가 1일 때 연속이 아니잖아. 그치? 그 x자 1 못 넣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x가 1이 아닐 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x가 1일 때는 새롭게 무언가 하나 정의를 해야겠지? 어떤 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무엇라고 말할 거냐면 플러스 fx는 연속이야. 이런 조건을 주기로 하자. 연속이란 정의, 그치? 연속이라는 정의 썼으니까 딱 봐도 1에서 불연속인데 1에서 불연속이고 1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모두 연속이잖아. 그치?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0의 수를 나눠도 연속인 거니까. 그치? 아, 그러면은 얘는 항상 연속인데 1에서만 연속성 여부를 따져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아, 모든 수에 대해서는 연속이지만 유일하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의심점은 얼마냐면 1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속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여기까지 다시 쓸게. 그러면 fx 대신 뭘 쓸 거냐면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정의상은 1이 아닐 땐 얘잖아. 그럼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x-1분의 a 루트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아? 1이 돼야 돼. 에? b가 돼야 되겠지. 어이구, 미안하다. 문제 잘못 썼네. 여기가 루트 2래. 이렇게 루트 2. 이렇게 된다라고 썼네. 그치? 물론 여기 b 쓰고 여기에 뭐 숫자 써놓고 여기 뭐 b 써도 상관없어. 문제 어차피 구멍 어딘가 뚫어놓는 건 똑같을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수렴하잖아.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이 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분자 자리에 1 넣을 때 나오는 값인 2 플러스 b는 0이 돼야 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b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a 루트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적어주면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루트 2다 써줄 수 있겠지. 그럼 a로 묶어줄까? 요거 a로 묶으면 쌤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거 유리화 시켜줘야겠지? a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하자. 그럼 x 마이너스 1에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거는 x 플러스 1에서 2를 빼준 거잖아. 그럼 뭐만 남아? x 마이너스 1만 남지. 괜찮나 여기까지? 분모 x 마이너스 1만 남고 남는 거는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만 남는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약분하고 1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다 라고 쓸 수 있어. 근데 그 값이 루트 2였으니까 얘가 루트 2가 된다 쓸 수 있겠지.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다 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니?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a가 4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루트 2다 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아이고 이거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문제에서.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조금 이따 너희들 한번 해보고 쌤이 기본 문제가 한 5문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쫙 풀게. 여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치? 2-3번도 연달아 풀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 수빈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자, 그 다음에 2-3번 보자. 여기까지. 2-3번. 자, fx 연습 문제 2-3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다. 이렇게 fx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gx는 2 아니면 1이래. 2 또는 1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절대값 x-b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절대값 x-b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자 이렇게 fx와 gx를 주고 또 어떤 힌트를 줬냐면 그리고 fx 곱하기 gx는 연속이야. 이런 힌트를 준 거야. 그치? 아 fx랑 gx 곱하면 연속이 되겠구나. 곱하면 연속이 되겠구나. 이게 연속함수잖아. 그치? 연속함수에서 불연속함수로 곱했어. 그런데도 연속이 된대. 그치? 연속함수끼리 곱해서 우리 연속인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지금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상수함수는 연속일 거잖아. 상수함수는 연속일 거니까 우리가 이것의 연속성 여부를 따져줄 때는 분명히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 있잖아. 2점이 있겠지? 그럼 그 점에서 의심점이 생기는 건데 그 점에서 연속성 여부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 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일단 이런 그래프를 뭐 수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gx를 그려볼 건데 gx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값 x-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의미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x-b 1을 쓸 수 있을 거니까 b 마이너스 1 x b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아 b라고 하는 게 정해지면 거기서 1만큼 빼고 1만큼 더한 게 어떤 x값의 범위인데 그 범위 안에서 함수값은 1이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2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지. 등호가 여기 있네.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자. 어디에 b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어딘가에 이렇게 b가 있으면 거기서 1만큼 더한 수와 거기서 1만큼 뺀 수를 기준으로 그 사이 값에 있으면 함수 값이 1인 거야. 괜찮니 이 값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값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x축이 여기서 쓸지 저기서 쓸지 잘 몰라. 그치?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대충 써놓고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근데 이게 연속성 여부를 따져줄 수 있는데 지금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이 나머지 연속인 거니까 여기서 연속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 b 플러스 1만 먼저 따져주자.
그러면 리미트 x가 b 플러스 1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와 f의 b 플러스 1과 g의 b 플러스 1이 서로서로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응.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극한값을 따져줄 건데 f의 b 플러스 1, g의 b 플러스 1인데 어쨌든 f의 b 플러스 1, g의 b 플러스 1인데 얘는 어떤 특정한 함수값이 나오지. 얘도 특정한 함수값이 나와. p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겠지. 얘 1. 그치? 좌극한과 함수값은 1인 거야. 맞아 여기까지? b 플러스 1의 좌극한을 하나, 함수값을 하나 똑같은 거니까 좌극한 하나 대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b 플러스 1로 갔을 때 우극한의 fx, g의 x 얘를 따주면 어떻게 쓸 거냐면 f의 b 플러스 1은 좌우극한 사실 상관이 없지. 맞지? 근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1 우극한은 곱하기 2가 된다 쏠 수 있는 거지. 얘 줄여서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곱하기 1이 돼야 된다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b 플러스 1은 얼마? 2의 b 플러스 1과 1 곱하기 b 플러스 1이 같으려면 0 돼야 되잖아. 그치? f의 b 플러스 1은 0이라는 결론이 나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b 마이너스 1도 0이면 되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b 플러스 1도 0, b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차 함수가 여기와 여기서 0이 되는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치? 요 근의 차가 얼마야? 2고 이 함수 자체가 대칭성을 2에 대해서 갖고 b에 대해서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 x-4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생겨줘야지 연속성을 갖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요 함수의 이름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하나씩 집어넣어도 돼. 는요. b-1요. 눈 두 개 연립해도 될 거니까, 그치? 근데 어차피 이게 얼마인 걸 알고 있어? 축의 방정식이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b는 2인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한근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고 또 다른 한근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이게 근이야, 근. 기는치?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x-1, x-3이 근이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된다. 얘가 a가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이고 b는 2다. 이렇게 써주면 돼. 까지 괜찮아? 응, 좋아. 지워도 되나?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제 2-1번에 1번 유제 2-1 1번에 1 그 다음에 2-2 2-3 잠깐 풀고 있읍시다. 여기 먼저 잠깐 풀어보자.
자, 칠판 볼까? 잠깐만 시험 뭐 풀 수 있겠지? 뭐 안 어려워가지고 여기는 이 소리 괜찮아? 풀 수 있겠어. 어디? 그냥 문제. 아, 좀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도. 알겠어. 일단 선생님 다 나가고 한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면서 질문하자. 수빈이도 그렇게 하자. 좋아, 그 다음 문제인데 g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야. 이게 기본 문제 2-4번인데 자,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거 찾으래. 합성함수가 불연속. 어쨌든 합성함수가 나오든 함수끼리 곱해든 어쨌든 연속이 되든 불연속이 되든 의심점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치? 불연속이 될 만한 어떤 우리 의심점을 생각을 해보자. 어디에서 불연속이 될지 의심이 되냐면 gx가 현재 불연속인 구간이 있어. gx. 어떤 게 gx냐면 얘가 fx네. 얘는 y는 gx야. gx 어디서 불연속이니? 1에서 불연속이지. 아, 그러면은 gx는 gx에서 x가 1이 되는 구간에서 불연속 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fx가 어디서? fx 자체는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 2하고 0이야. x가 0일 때 한번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거고 x가 몇일 때도 한번 2일 때도 한번 불연속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x가 1일 때 불연속이 될 수 있고 0일 때도 2일 때도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의심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럼 첫 번째, x가 0일 때 불연속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다 쓸게. x가 0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 그러면 연속성의 정의를 따져줄 거니까 x가 어떤 특정 점에서의 우극한 확인해줘야겠지? 0이든 1이든 뭐 2든, 그치? 그리고 x가 특정 점에서의 좌극한이 될 때도 확인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야. 그치? 자, 첫 번째 갔을 때 어쨌든 g의 fx에 대해서 얘도 g의 fx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첫 번째 x가 0일 때 볼게. x가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 0일 때 이렇게. 자, 그럼 보자. 좀 원래 쭉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기호의 편의성을 위해서 쌤이 좀 간단하게 쓸게. 0보다 좀 더 fx가 0보다 좀 더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요 값이 얼마냐면 2거든. 2보다 좀 더 큰 쪽에서 가까워지잖아. 이게 fx 입장이야. fx 입장에서는 2보다 좀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2보다 좀 더, fx는 2보다 좀 더 가까워질 거니까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fx는 결국 2보다 좀 더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질 거니까. 그럼 gx의 2에서의 우극한 얼마 되는 거야? 이거 0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줄여서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거 이해돼? 이제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fx 통째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잖아. fx 통째로 어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가 같은 표현인 거야. 이것의 함수값을 구하래.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f0은 얼마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 자, 다시 한번 0보다 좀 더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2의 우극한이 될 거고 2의 우극한은 0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0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0보다 작은 쪽에서 fx가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지면 0의 좌극한이 되겠지? 이거 0의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0. F0은 0인 거고 G형도 0인 거다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함수값도 똑같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0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두 번째, X가 1일 때도 한번 해보자. X가 1일 때. X가 1일 때도 똑같이 한번 해주면 여기가 지금 1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fx 입장에서는 어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겠지. fx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맞지? 근데 G0의 자극한 얼마니? 0이잖아. 그럼 얘는 0이야. 두 번째, f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져. 아이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져.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질 거니까 fx 입장에서는 0의 우극한이지. 얘는 0의 우극한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g의 0의 우극한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0에서의 우극한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다시 자, 1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x가 1일 때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을 따줬더니 이거는 결국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값은 또 결국 뭐를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 0을 가르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f1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f1은 0이 될 거니까 여기는 g 0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g0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의 연속성 여부를 따져준다 라고 한다면 1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연속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x가 2일 때도 한번 해볼게. 자, x가 2일 때도 한번 해주면 여기는 점의 좌표를 보면 x가 2일 때 한번 해주면 x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2로 바꿔주면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에서의 우극한 따져주면 어떻게 되니? x가 2보다 좀 더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잖아.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 거니까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니까 이것의 우극한 여기 어디쯤 나오겠지? 마이너스 1쯤 나올 거야.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2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질 거니까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2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진 거니까 이렇게 가까워져. fx는 어떤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겠지? fx는 마이너스 2보다 좀 더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써서 g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된다. 쓸 수 있어. 어차피 써봤자 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2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된다. 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의심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의심이 되는 점이라고 하는 건 gx가 1인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gx가 1인 건데 gx가 1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fx가 1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fx가 1 된다는 소리는 여기가 되는 거야. fx가 1 되는 거.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의심점이 되는 거야. fx가 1 되는 거 여기랑 여기가 의심점인데 어차피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보기라고 했거든. 그럼 1에서만 fx가 1 되는 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x가 2분의 1이 되는 구간에서 연속성 여부만 한 번만 더 따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x가 2분의 1이 될 때만 연속성 여부를 따라줄 거니까 2분의 1일 때만 한 번만 더 해주자 이거야. 2분의 1일 때만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x가 2분의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여기겠지?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1의 얼마니? 이 친구는 1인데 1의 좌극한이지. 얘는 그냥 1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 마찬가지 방법 2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fx는 이렇게 가까워지나? 1의 우극한이지. 그럼 얘랑 1의 우극한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뭐겠어? 마지막에 f의 2분의 1을 넣으면 1인 거니까 g의 1이지. 이걸 비교해 주라고 하는 거야. 근데 gx라는 함수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얼마야?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얘는 얼마가 되겠어? 함수값은 0이 나올 거잖아. 그치?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과 다른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불연속이 되는 구간은 어디랑 어디야? 2일 때 한 번, 2분의 1일 때 한 번이다. 라고 써주면 돼. 애초에 그래서 0일 때 한 번, 그리고 2일 때 한 번, 2분의 1일 때 한 번. 뭐 1 되는 건 사실은 x가 1 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gx가 1 되는 걸 찾아야지. gx가 1 되는 거. 그럼 결국에는 이게 x가 1이 아니고 fx가 1 되는 걸 찾는 게 맞는 거지. fx가 1 되는 걸 찾는 건 x가 2분의 1일 때 찾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 수빈이 이거 괜찮아? 이해 안 된 거 있어 혹시? 괜찮아? 이게 이렇게 뭐 자극한데 뭐 어묵한데 뭐 그게 헷갈려. 좀 헷갈려?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2분의 1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gfx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1에 가까워지면 그치? 함수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고 fx 입장으로 어떤 거야?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겠지. 얘랑 같은 표현은 뭐냐면 fx 입장에서는 1보다 좀 더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안 될까? 요거는 맞는 말 아닌가? 요거까지는 괜찮지 그치? 그럼 f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 gt라고 쓴 거지. 이렇게. 그럼 t에서의
1에서의 우극한인 거니까 얘가 1이 된다. 이라고 써서 이렇게 썼는데 쌤이 쓴 건 또 아까 쓴 건 뭐냐면 이렇게 바로 쓴 건 뭐냐면 어차피 fx만 볼 거잖아요. 그치? fx가 x가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지금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있고 fx 입장 이런 거 1보다 좀 더 큰 쪽에 세례 가까워지지. fx 통째로 어떻냐면 이거 통째로 1보다 큰 쪽에 세례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퉁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계산해도 상관없다. 물론 쓸 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fx가 어떻게 가까운지만 바꿨어도 계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까지 괜찮니? 좋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시오. 실근의 존재성 여부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자,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구간 1과 3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의 존재성 여부는 근의 존재성 여부는 무엇을 물어본다고? 사이값 정리. 그치? 사이값 정리. 어떤 함수가 다시 한번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가 연속이야. 그치? 연속인데 fa 값과 fb 값이 부호가 달라. 이러면 열린 구간 a와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 정리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그대로 확인한다면 여기서의 근의 존재성 여부를 따져줄 거니까 저 함수를 fx가 따졌을 때 f를 한번 확인해 볼게. 1 확인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6 되겠지. 얘는 0보다 작아. f는 0보다 작고 f3은 어떻냐면 여기다 3 넣으면 81이지. 81 플러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 어쨌든 0보단 크겠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두 번째 x-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이런 함수와 y는 1과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항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함수 fx 만들자. 그리고 이 함수가 2와 3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도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뭘 증명하면 되는 거야? f2와 f3의 부호가 다른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치? f2를 집어넣으면 여기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음수네. f2가. 그치? 근데 f3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0보다 크겠지. 여기까지 돼. 그러므로 열린 구간 2와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응, 좋아.